안녕하세요. 구글컬리지 켄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레드시트 기초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기 이전에 스프레드시트가 무엇인지 짧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스프레드시트 화면을 처음 보시면 한 번에 눈치를 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스프레드시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지금 현재 스프레드시트 첫 화면이고요. 보시자마자 이거 엑셀하고 매우 비슷하네 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기능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엑셀을 숫자 계산하거나 회계, 데이터 정리를 할 때 사용을 하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 역시도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스프레드시트를 저희가 다뤄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구글 계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해 주시고, 이제 첫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와 있고요. 스프레드시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항목이 보이고, 여기 화살표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빈 스프레드시트를 만들 수 있고요.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 같은 경우는 여기 눌러보면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 이렇게 송장이나 인보이스라고 하죠. 근무시간표 등등 다양한 템플릿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걸 통해서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스프레드시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파일이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 이제 저희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만들어 봤으니까 간단한 화면에 대해서, 이런 화면의 도구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 이야기하고 마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으면 가장 먼저 저희 이제 제목은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목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왼쪽 상단에 제목을 적을 수 있고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색깔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스프레드시트 제목 마음대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맨 위쪽에 왼쪽 윗칸에는 제목을 입력하는 칸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툴바, 첫 번째 툴바 두 번째인데, 여기 툴바 첫 번째 부분, 이쪽 부분에는 파일, 그리고 수정,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주로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 칸에는 저희가 데이터 서식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글씨체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어떤 정렬과 같은 기능들, 수식과 같은 것들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브라우저를 최대로 키워놨기 때문에 어떤 모든 툴바 기능들이 다 보여지긴 하는데, 저희가 요거를 줄이게 되면, 브라우저를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두 번째 칸 같은 경우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점점점으로 변경이 되죠. 더보기로 변경이 돼서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들까지 다 보여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는 주로 툴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윗편에 있는 툴바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넣는다든지 기본적인 많은 메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칸에는 데이터 서식을 바꾼다든지 정렬을 한다든지 함수를 쓴다든지, 약간 요쪽 칸에 있는 그 툴바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쪽에 있는 거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가져다 대보면 아실 수 있는데 보기 기록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댓글 관련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뭐 회의를 하실 때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들과 협업을 할 수 있게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른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스프레드 시트를 다룰 때는 요거 위쪽에 이제 그 툴바고 요 본문 영역 안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쪽 그 가운데 있는 걸 좀 설명해 드리면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을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거 하나 제가 지금 이렇게 클릭하는 요거 칸 하나를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셀을 기본 단위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요. 각각의 셀은 이름을 붙여져 있습니다. 가장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거는 A1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A2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셀의 이름은 요 A, B, C, D, E, F라고 하는 거는 열이고 1, 2, 3, 4, 5, 6은 행인데 열을 먼저 붙여줍니다. 이쪽은 A1, 여기는 B2, 여기는 C3. 그래서 각각의 스프레드시트는 셀을 기본 단위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각각의 셀은 이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셀의 이름은 열 먼저 그 다음 행 여기는 D4 여기는 E4 이와 같이 셀에 이름을 붙여서 붙인다는 거 좀 기억을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알아볼 거는 가장 마지막 하단에 있는 여기 플러스와 뭐 시트 그리고 뭐 시트 1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 하나는 여러 개의 시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계속 시트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시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또 적어 넣을 수 있는 다른 시트들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버튼을 오른쪽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해당 시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시트도 역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름에 가져가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시트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만드실 때는 가장 하단에 이 플러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시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어요. 자, 기본적인 제목 변경하는 거 말씀드렸고 툴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저희가 데이터 작업을 하는 요 본문 영역 말씀드렸고 하단에서 시트를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스프레드시트는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 숫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시트의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셀을 클릭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위치의 셀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요. 저희가 10을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키보드에서 그냥 숫자 1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숫자 10이 들어갔고요. 뭐 그 다음 칸 B3에다가 9를 입력하고 싶으면 클릭을 한 다음에 9를 키보드로 숫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C2에다가는 뭐 100을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키보드로 100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뭐 숫자를 입력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쪽 그 툴바 바로 아래쪽에 숫자가 입력이 되는 걸 보이실 거고 그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셀의 이름도 이쪽 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해당 D2에 12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셀의 위치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그냥 숫자를 입력을 하면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수정하는 사항은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저희가 C2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블 클릭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깜빡깜빡 커서가 깜빡깜빡이는 걸 보이실 거고, 이렇게 파랗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건데, 그러면 지금 수정할 수 있는 상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더블 클릭을 하지 않고서 마우스로 왼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냥 숫자를 바로 입력을 하면 그냥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B3에 있는 걸 9를 내가 80으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냥 숫자 뭐 1000으로 변경한다고 하면 그냥 1000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그냥 덮어쓰기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내가 이제 저거 12 숫자를 2를 뭐 4로 바꾸고 싶어, 14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실 때에는 뭐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변경하셔도 된다라는 거.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어요. 수정할 때 그냥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숫자 입력을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내가 뭐 이쪽 부분만 5로 변경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을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수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우고 싶으실 때는 원하는 셀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에 델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델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원하는 거 위치시킨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델트 버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억할 거는 이렇게 이제 숫자를 입력하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셀에는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셀 이름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는 숫자 10을 이렇게 뭐 H2에다가 숫자 10을 입력할 때 이렇게 10이라고 바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요 B2 안에 있는 숫자를 참조한다라고 말하는데 가져온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H4가 B2에 적혀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고 싶을 때는 그 B2라는 셀의 이름을 작성해 주고요. 이렇게 B2라고 셀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를 가져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즉 요걸 참조한다라고 말을 해요. 숫자를 바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를 참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직접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C2 안에 1000이 있으니까 요거를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참조한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는 C2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셀에 는을 한번 해주고요. 셀 이름을 작성을 해주면 돼요. C2였죠? 이렇게 C2라고 작성을 해주면 여기 숫자가 1000, 만이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 이쪽에 색깔이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즉 내가 이제 C2를 참조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엔터를 쳐주게 되면 만이라는 게 보이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i2에서 작성한 직접 숫자를 친 거는 위쪽 편에 보면 숫자 1000이 보이는 반면에 참조를 한 거는 지금은 많이 보이지만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참조한 C2가 보이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수식이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걸 뭐 만이라고 변경을 할까요? 네. 똑같이 저희가 이제 그 스프레드 시트 상에서 똑같이 만으로 보이긴 하지만 요거는 실제 숫자 만을 입력을 한 거고, 요 칸은 요 C2에 있는 값을 그대로 참조를 한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스프레드 시트 안에서 값을 입력할 때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요와 같이
셀 이름을 참조해서 입력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값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참조해서 입력하는 방법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는 값의 형태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 저희가 지금 숫자만 다뤘잖아요. 근데 그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숫자만 입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뭐 동일합니다. 키보드로 옮기셔도 되고 마우스로 이렇게 왼쪽 버튼으로 셀을 지정한 다음에 뭐 원하는 문자라든지 뭐 한글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숫자만 입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자열도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 형태에 따라서 위치가 다릅니다.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는 게 기본이고요. 문자열로 입력을 하게 되면,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왼편으로 정렬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요 화면에 딱 보게 되면, 아, 요거는 숫자구나, 요거는 문자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요하게 사용하는 또 숫자 중에 하나는 요와 같이 그 연도, 네, 날짜를 나타내는 형식도 존재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라는 형태, 문자라는 형태, 날짜라는 형태, 이렇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형태는 이제 값의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근데 뭐 스프레드시트에서 그렇게 세 가지 형태만 제공을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그 값의 형태로 변주를 하실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문자, 날짜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실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계산을 하거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숫자를 다루려고 잘 다루려고 요 스프레드시트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 H2와 I2를 연산을 할 때는 는을 가장 먼저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그 더하기 하려고 하는, 연산하려고 하는 H2를 H2 이렇게 입력을 하고 더하기를 해준 다음에 I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보면은 각각 숫자별로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셀 단위로 셀을 참조해서 연산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는 해서 1 더하기 2처럼 숫자를 직접 연산을 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레드시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값을 연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셀과 셀 간의 연산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주 많이 사용하는 연산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연산을 할 때는 필히 는을 먼저 해주는 게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연산에 참조를 할 셀의 이름들을 명시를 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는까지만 해준 다음에 원하는 셀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뭐 곱하기를 해볼게요. 곱하기하고 두 번째는 I4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기입이 되고요.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 결과값이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결과값은 항상 저희가 스프레드시트로는 결과값을 보지만 이렇게 셀을 가져다 댔을 때 수식칸, 이쪽 부분을 수식칸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사용된 수식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연산까지 했고 값을 다루고 값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연산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소개할 때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른 시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트가 새로 생성이 되고요. 시트의 순서가 마음에 안 들면 드래그한 채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숫자 10을 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뭐 시트별로, 데이터 종류별로 시트를 뭐 만드셔가지고 다루시면 되고요. 시트의 제목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뭐 원하는 시트의 제목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저희가 같은 시트 안에 있는 셀을 참조할 때는 이렇게 그 셀 번호만 가지고 참조를 할 수 있었죠. B3면 B3. 그런데 여기는 저희는 이제 시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다른 시트에 있는 값도 참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참조할 때 역시 는을 먼저 붙여주고요. 우리가 가져오길 원하는 시트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 뭐 B2에 있는 걸 가져온다라고 하죠. B2를 딱 누르게 되면 지금 가장 첫 번째는 여기 시트의 제목이 콧다운표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 그 다음에 셀 번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저희가 이제 셀에 입력을 해서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는 이렇게 시트의 제목을 콧다운표로 이렇게 묶어주고 느낌표하고 그러니까 B2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해주면 다른 시트에 있는 원하는 시트의 제목에 이 시트의 B2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뭐 요거 이제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시트 제목, 느낌표, 셀 이름 이렇게 다 치면 된다라는 거 익숙해지실 건데 아마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다른 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할 때는 는 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시트로 이동하시고 그냥 요거 셀 클릭을 한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스프레드 시트에서 알아서 다른 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까지 참조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 시트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함수라는 거를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함수는 뭐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함수를 말하는 게 맞고요. 뭐 곱셈, 합셈, 평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능들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합산하는 함수부터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산이기 때문에 는은 반드시 사용을 해줘야 되고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함수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합산할 때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um이라고 타이핑을 해주신 다음에 가로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덧셈을 하려고 하는 값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작성해야 되는 방법이 대해서 예시 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까지 해주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값을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셀을.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다 닫아주시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합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함수는 다른 함수들마다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시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합산, 썸 한 거를 잠깐 보시면 수식을 보게 되면은 여기 H8 땡땡 H9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 H8부터 H9까지를 표현을 할 때 이와 같이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셀을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H8 하나가 끝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개 이어져 있는 셀들을 표시를 할 때 이렇게 땡땡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1부터 뭐 이렇게 11까지 제가 드래그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1부터 11까지 여기까지의
합의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썸을 해주시고 함수니까 가로를 해주신 다음에 1부터 11까지 드래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셀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죠. 제8부터 18까지. 그리고 가로를 총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합산이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이 아니죠. 그 위쪽 툴바에 함수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함수가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아서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일일이 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저희 나중에 후에 뭐 응용 파트나 실습 파트를 가게 되면 그때그때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썸이 그 더하기고요. 어베이지는 평균값, 카운트는 이제 숫자를 세는 거, 맥스는 그 최대값, 미는 뭐 최소값 이런 함수고요. 요거 나머지 썸은 저희가 해봤으니까 나머지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부터 10일까지의 평균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L8에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이제 함수를 쓰는 건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는을 해주시고요. 평균은 어베리지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어베리지 라는 함수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저희가 평균을 구할 셀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역시 여기에 그 드래그된 셀의 범위가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됐고요. 가로를 다 닫은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평균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최대값도 해볼게요. 이것도 함수 이름 max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드래그해서 셀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엔터를 쳐주면 11이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셀의 범위를 드래그해서 표시를 해준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사용을 하는 방법은 좀 알아두시면 좀 좋고요. 그래서 각각의 함수들을 저희가 집어넣게 되면 뭐 예제가 나온다던가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기 같은 것들이 나오게 돼서 그거 보면서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본 사용법이라고 해서 셀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셀을 참조하는 방법, 셀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셀의 이름을 통해서 참조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의 값들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연산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연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 스프레드시트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엑셀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되게 엑셀과 똑같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엑셀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냥 뭐 요 정도 파트 정도는 그냥 빨리빨리 그냥 쭉 한번 훑어보시는 정도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런 기본 기능들을 얘기하진 않고 뭔가 실제 그 스프레드시트 뭐 문서들을 만들어 보면서 뭐 대시보드라든가 간단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면서 실제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런 함수는 여기에 활용을 하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컬리지 켄타였습니다.